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인공지능 시대 뇌신경과학과 유덕한 시민교육 6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1교시 시작할 때 이제 목소리 관련해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쉬는 기간 동안 제가 자가키트도 2번 해봤는데 계속 음성은 나오더라고요. 고열이 없어가지고 코로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저희 집 가족도 있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애들이랑 계속 만나니까요. 교사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하면서 계속 목소리가 안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또 동영상으로만 들으셔야 할 텐데 이 목소리가 너무 쇳소리가 나서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계속 죄송스러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245쪽에 이어서 볼 내용 2절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한 윤리적 분석에서 요나스에 대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제일 관심 있게 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OT 때 저희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말씀을 드렸었죠. 한스 요나스가 쓴 책임의 원칙. 이게 저희 중간고사 기간이 8주 차이니까 제가 이번 주 강의 탑재하면서 다음 주 논평 쓰시는 과제물과 함께 8주차 책임의 원칙 서평 과제물까지 이 클래스 과제에 활성화시켜 두겠습니다.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먼저 작성하시면 업로드 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평은 3매 정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기 초부터 제 OT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읽어오셨던 선생님이라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지만 깜빡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각하신 분들 혹시 있으실 수도 있죠. 제가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권 전체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 보고 마음에 드는 일부분, 그 부분만 읽고 서평 작성하셔도 무방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작성하시는 대로 중간고사 8주차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내용에서 이어서 245쪽입니다. 이제 윤리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요나스 직접 인용된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선 논의에서 오늘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술적 형식을 통해서 테크네는 종의 무한한 진보를 압박하도록 변신하고 있다. 기술의 중요한 사업과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진보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소명을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다. 사물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최대 지배, 그 자체가 인간 규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대상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는 동시에 호모 사피엔스의 내적 신신 상태에 있어서 호모 파벨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인데요.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게 AI 윤리의 과제이다. 이 논문 주제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차차 읽어나가면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앞선 논의에서 슈밥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의 3가지 메가트렌드 기술은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술들의 근본적 작동 양상을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은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여러 사상가들에게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 대표적 사상가로 한스 요나스를 주목할 만합니다. 책임의 원칙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요나스는 다음 저서에서 응용 부분에 대한 추가적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이 우리에게 새롭게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후속작 기술, 의학, 윤리라는 책에서 그 예고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요나스는 기술이 진보해 나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통해 기술이 새로운 윤리학의 대상이 되는 까닭을 자세히 고찰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의 과정 속에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과도한 성공으로 인해 오히려 큰 위기를 야기한 상황을 설명하는 요나스의 논의는 역학, 화학, 전기, 통신기술, 생명공학의 5단계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슈밥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 3가지 핵심 기술에 대입해서 윤리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첫 번째 물리학 기술은 요나스가 말한 역학과 화학 단계에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학 단계는 18세기 산업혁명이 기계화 시대를 열면서 도래한 것인데요. 증기기관의 개발 덕분에 생산품 자체는 이전과 같지만 생산의 속도와 수량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산품의 양적인 증가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세상에 기계라는 새로운 범주의 재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술의 대상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기술적 장치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단계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비싼 천연 소재를 모방해서 저렴한 대용품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런 인공물의 탄생은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자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기술 발전은 예전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과 가능성을 새로운 대상들에게까지 적용하려는 계획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어떤 두려운 가능성이냐 하면 서양 사람들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리스도교적 사고방식에서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적 존재인 신이 가지는 것인데 이제 인간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 가지는 그런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넘어가서요. 4차 산업혁명 두 번째 핵심 기술인 디지털 기술은 요나스가 말한 전기, 그리고 전기를 활용한 통신기술 단계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스는 기술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전기의 등장이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전기는 보편적 자연력이지만 인간에게 저절로 현상하지는 않죠. 또한 연장적 성격을 지닌 화학 진료와는 달리 전기는 추상적인 것으로 비연장적이며 비가시적입니다. 여기서 연장, 한자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간을 점유한다. 전기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연장적인 거죠. 번개의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전기는 가공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이론이 완벽하게 선행해야만 합니다.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이런 전기의 사례를 통해 기술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서는 그 전제인 이론이 완벽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전기라는 대상을 활용하는 통신기술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새로운 국면 속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통신기술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힘이지만 그 문명 유지를 위해
이제 통신기술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술이 가지는 역설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죠. 기술이 기술의 창조자를 능가할 수 있다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술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었던 인간이 기술의 노예로 종속되고 마는 암울한 현실. 요나스의 말을 빌리자면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베르의 승리가 이 단계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이성을 가진 인간, 호모 파베르, 도구적 인간, 기술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을 만든 건 인간이지만 인간이 기술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태, 통실기술 단계에서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혁명, AI, 우리가 이제 이런 비극적인 상황 다시 재역전시키고 인간이 기술의 주인으로 새로운 관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이게 AI 윤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제4차 산업혁명의 세 번째 핵심 기술인 생물학 기술은 요나스가 기술 발전 과정의 종착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힌 부분입니다. 비록 아직은 윤리적 이유로 적극적 시도를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공학의 과도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 유전자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내지 우리 후손을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환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 우생학 이런 거 말하는 것이죠.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인간은 기술 자체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3가지 메가트렌드 기술과 요나스가 말했던 과학기술 발전의 5단계 한번 조금 교차시키면서 비교하는 논의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100%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서 그렇게 한번 해본 것이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3가지 핵심 기술을 요나스가 언급한 기술 진보 과정에 대입해서 윤리적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놓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실에 대응하여 윤리학은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하는가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죠. 앞서 언급한 요나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과학기술이 가지는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내 보이는 표현은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신기술 단계에서 극적으로 드러나는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분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인공물의 등장과 관련한 문제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학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특히 인공지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윤리, AI 윤리의 필요성, AI 윤리의 과제, 이런 내용들 이야기할 텐데요. AI 자체는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전공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뛰어넘도록 하겠고요. 바로 249쪽 2절 AI 윤리 논의의 필요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2절입니다. AI 윤리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윤리 논의의 필요성은 크게 2가지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기존 응용 윤리학의 관심 분야와 구분되는
AI 윤리의 고유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시점에서 윤리적 주체로서 호모사피엔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AI 윤리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응용윤리학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이전 기존 응용윤리학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대표적 분야로서 환경윤리학이나 생명의료윤리 등과 같은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윤리학 분류하면서 응용윤리 분야들 설명해 드렸었죠. 이런 기존 응용윤리학의 논의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터전으로서 지구 환경이 훼손되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가치관적 접근을 제시하는 환경윤리의 입장, 여기서 기존 윤리학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의료기술 발달이나 여권 신장과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대두되는 안락사 내지 인공, 임신, 중절 등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해결책 모색 또한 생명의료윤리 말하는 거잖아요. 기존 응용윤리학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AI윤리는 기존 응용윤리학의 논의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들이 아직 명백하게 발생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그런 문제들의 징후를 예측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윤리라는 점에서 그 독특한 위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OT 시간에 존경하는 윤리학자 혹은 좋아하는 윤리학자 할 때 등장했던 위인이 나오셨네요. 변순영 교수님. 제가 그 변순영 선생님 의견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앞서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본 슈밥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은 우리 개인의 일상 전반에 스며들어 삶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지만 기술이 가져올 방대한 변화가 우리의 자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아닌 활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요나스가 말하는 것과 결이 같네요. 이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몫이다. 집단적 관점에서는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 모두가 정확히 인지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기보다 향상시킬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요성.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윤리 실천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아직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AI 시대에서 필요한 인간 행위의 윤리적 방침 마련을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행위 주체로서 호모 사피엔스의 위상 재정립이라는 또 다른 필요성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살펴본 요나스의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학기술 발전의 여러 가지 단계들 속에서
AI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는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윤리적 위기는 윤리적 행위 주체로서 인간의 실패라기보다는 또 다른 전환점 모색의 계기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쓰러진 땅을 딛고 일어서야 새로운 발걸음을 걷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같이 현재의 급변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윤리적 방책을 찾는 재도약의 시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AI가 완벽하게 상용화된 4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행위를 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윤리적 방침 또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나스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인용문입니다. 인간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윤리는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윤리는 행위의 질서를 위해서 또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을 규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해야 하는 행위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윤리는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시대에 새로운 윤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요나스가 뼈저리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스는 인간이 행위를 하는 까닭에 반드시 윤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 보면서 새로운 종류의 행위 능력은 새로운 종류의 규칙을 요구하게 되고 또 새로운 종류의 윤리를 요구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종류의 윤리가 바로 책임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AI의 시대에서 급격하게 증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 의미에서 인간보다 월등히 우월한 능력을 갖춘 기계가 승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지상주의 이야기하면서 유토피아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정반대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AI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태도 내지는 과학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만은 맹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로서의 과학기술 진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윤리적 행위 양식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희망적 결과보다는 공포스러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나스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나스가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할 때 긍정적 결과만이 아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AI 윤리의 과제라고 해서 대략적인 수준에서 AI 윤리가 이제 지향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윤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제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윤리 원칙들 마련해 가지고 그걸 따르고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거든요. 252쪽 보면 이제 2019년 4월 EU에서 발표한 신뢰할 만한 AI 4가지 윤리 원칙, 인간의 자율성 존중 원칙, 해악 금지 원칙, 공정성 원칙, 설명 가능성 원칙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 윤리 가이드라인 4대 원칙,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면 개인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원칙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잠시 쉬셨다가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원칙 바탕으로 해서 AI 윤리 교육까지 나가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